오늘 이진숙 반통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무려 180일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탄핵이 기각되었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임명한 지 2, 3일 만에 탄핵이 되었는데 탄핵이라는 건 그만한 실책이 있어야지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이틀 만에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답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찬성 4대 반대 4가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찬성 4를 던진 그 판사들의 공통점, 우리법 연구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용이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알아두시면 참고는 되실 것 같아요. 화면에 나오는 멤버십 구독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과 슈퍼땡스로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나무위키와 뉴스를 위주로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법 연구회는 1989년에 창립된 공개적인 법관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장로교 소모임이었다고 하는데요. 소모임의 지도 교수가 광주일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남계 그리고 운동권의 법조인들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10년에 회원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미 탈퇴한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오래전의 명단을 국가정보원에서 입수해서 우파단체에 유포한 사실이 있다고 하네요. 배경상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우파단체에 유포되었다는 것은 우파단체가 경계하고 적대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법 연구회는 좌파 집단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파단체와는 옛날부터 원수지간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마찰을 일으키는 재판은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인 경우가 꽤 많았나 봐요. 2010년 이후로는 더 이상 활동 내역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매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2018년에 해체되었다고 해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인원들을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등용하면서 장관이나 법관으로 많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후임을 정할 때에도 똑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많이 등용을 했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때 당선인인 윤 대통령의 중단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몇 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22명이나 알박기를 강행해가지고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그거 결국 좌파로 다 알박기 했다는 소리잖아. 그 중에 헌재나 대법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개X네 이거. 어쨌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우리법 연구회가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주사파의 분신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공산주의 추종자인 그들은 각 분야에 본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심어놓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고요. 진지론. 그리고 사례를 보면 우리법 연구회는 거의 100% 주사파가 맞는 것 같아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례로는 현대차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건이 있었는데요. 불법 파업으로 현대차에 막심한 손해를 끼쳤던 사건입니다. 울산 공장의 일부 라인을 점거했던 사건.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공장을 점거해서 생산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속노조 조합원 4명이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심을 깨고 조합원 측에 손을 들어준 판사가 있었죠. 그게 우리법 연구회 소속 노정희 대법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지사 선거활동 중에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있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재명. 알아두셔야 하는 게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사실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강제 입원 사실은 인정하면서 처벌은 내리지 않는 법관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의 연구회 소속 김명수와 노정희 법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고 고위공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체포영장을 2번이나 발부해준 서부지법. 그 서부지법의 부장판사가 바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 마은혁 부장판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프닝 때 말씀드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건. 이틀 만에 탄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탄핵건에 대해서 찬성 4표를 던진 판사들이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전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요. 정정미 또한 우리법 연구회 소속 김명수 판사가 후임으로 지목한 그들 쪽 사상의 판사입니다. 결론은 우리법 연구회는 주사파의 분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결은 믿을 만한 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그들이 괴벨스가 말하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 말을 철저하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뇌가 좌측으로 쏠린 사람이 아니라면 이미 민주당과 좌파 애들의 거짓말에 진절머리가 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변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일단 질러 아님 말고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과 괴를 같이 하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의 판결이 어떻게 믿을 만한 판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25년 1월 25일 현재 이미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를 보고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헌법을 어기는 헌법재판관, 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판사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저도 이걸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더욱 불리하게 만들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거나 나가서 시위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현재로선 이런 방법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상황을 좋아하시는 좌파분들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만약 여기에서 공정이란 게 사라진 판결이 나온다면 당신들 또한 공정하지 못한 운동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아하지 좀 마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채널에 나라를 뒤엎는 사람들 1편을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큰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고 힘들고 지쳐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복돋아주며 끝까지 저항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